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자문, 오늘도 즐거운 천자문이죠. 천자문 익히기 제 11차 과정입니다. 11차 과정에서 배울 글자들은 약간 그 중국의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글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자문은 이렇게 8글자씩 익히는 것이 천자문을 만든 사람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음, 대꾸, 그러니까 천자문은 산문이 아니에요. 운문체입니다. 시경체라고 해서 네 글자 네 글자씩 이어지는 건데 중국인들의 그 운문 특징이 구를 갖다가 서로 대칭되게 하는 대꾸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는 형식하고 내용 비슷하게끔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뒤에서 그거를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사화재요. 딱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조관인왕이라 이렇게 받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일종의 그 놀이 문화가 돼갖고요.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던지면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어떤 문학적 재능을 판단하기도 했을 정도로 이 대꾸라는 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덟 글자씩 이렇게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은 용사화재, 용사화재요. 조관인왕이라 이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에는요, 그 복희씨, 신농씨, 그다음 소씨, 그다음에 황제라는 그런 역사적 사망오제, 사망오제의 인물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맨 뒤에 있는 오제의 한 사람인 중국인의 실질적인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황제죠. 황제를 이제 인황. 이제 요거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용사라는 어떤 상징, 화제라는 상징, 그 다음에 조관이라는 상징, 그 다음에 인황이라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두 글자씩 쪼개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두 글자씩 쪼갠다는 것은 그 천자문을 만든 그런 사람의 방식에 조금 어긋나니까 네 글자씩 쪼개보죠. 네 글자씩 이렇게. 네 글자씩 쪼개면은 이 스승사자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용을 가지고 이게 이 스승이 아니고 이제 군 조직이거든요. 용을 가지 용의 어떤 그런 모양을 용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했으며 불을 가지고 어떤 그 임금의 그런 걸 재편했으며 그러니까 관제죠. 새를 가지고 이게 벼슬관자죠. 새를 가지고 이 벼슬을 조직했으며 사람을 가지고 황제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다. 임금 왕자죠. 그러니까 임금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다. 뭐 그런 얘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나눌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로 나누든 하나씩 쪼개든 이것은 사망오제에 관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사망오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이 문장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처음 글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는 바로 용용자입니다. 용용자. 제가 예전에 추사체를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한테 글자를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용용자 글자 하나를 이렇게 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 갖고 소장하고 있다가 다른 분한테 이제 줬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용용자입니다. 용용자를 잘 보면은요, 용용자 이게 해서 우리가 쓰는 이 용용자죠. 이 머리에 위에 이거는 얘는 그 뭐냐 그러면 뿔입니다. 뿔. 여기 뿔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예전 글자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뿔을 그리고 입을 그린 거죠. 그게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를 이렇게 그려준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자, 뿔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자, 입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몸통에서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용의 모습이 됩니다. 용이라는 거는 그 사망 오제 중에요. 보키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키시 시절에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보키시가 임금 노릇을 하던 때에 용이 나타나서 그 보키시는 그 용을 굉장히 그 상서로운 길조로 여겼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키시 자체가 용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서에 보면 보키시가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뱀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파충류라고 하죠, 보키시를. 그래갖고 보키시가 용하고 교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얼굴은 이제 사람 얼굴인데 이제 보키시 자체가 용인데 그 하두낙서를 이렇게 받는 그런 글을 보면은 보키시 자체가 용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용은 이 보키시라는 사망오제 중에 한 명인 보키시가 8괴를 만들었다고 하죠. 보키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 알아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신화예요, 신화. 이게 사망오제에서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보면 또 사망오제도 이제 약간 말은 하는데 사망 자체를 이제 역사가 아니다. 이게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하죠. 일단 중요한 거는 용용자는 보키시를 나타내는 거다.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스승사자죠. 원래는 이게 스승사자가 군대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자, 하나씩 뜯어보면은 요 왼쪽에는 요 부분은 이제 언덕 부자죠. 여기 언덕이죠. 언덕.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뭐냐? 요 글자 있죠. 요 글자. 요 글자는 잡으로 발음이 나는데 잡. 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잡으세요. 이러한 뭔가 자, 이러한 깃발이 있어요. 깃발. 군대 깃발이 있어요. 이 군대 깃발을 빙 둘어서 이렇게 이 군대 깃발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빙 둘을, 그러니까 둘을 잡이라 그래요. 둘을 잡. 지금도 네이버에 가서 둘을 잡 쳐보면은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글자에 다시 뒤이어서 나온 이렇게 된 글자도 있어요. 이것도 둘을 잡이에요. 근데 원래 둘을 잡의 본자는 이 자입니다. 옛날부터. 그럼 이제 언덕이 있고 언덕에 둘을 잡자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언덕에 자 이렇게 언덕에 사람들이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 거죠. 이게 원래는 군대의 개념이에요. 군대 개념에서 나중에는 이제 스승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듣는다. 이런 그 스승의 개념으로 변했는데 원래는 군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모여 있는 언덕에 이렇게 삥 둘러서 이 군대 깃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죠. 승사자였습니다. 그러면 용사라는 게 뭐냐? 그 용의 상징으로, 용의 형상으로 이게 군대의 상징을 삼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복희 씨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화자 볼게요. 자, 불화자는 말 그대로 이건 뭐 상형 문자죠. 전체 상형.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불화자에 이제 이게 보이죠. 그리고 불이 여기로 이렇게 타오르는 사진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형 문자가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불화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임금제자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러한 모양이에요. 갑골무늬. 이게 뭐냐 그러면 제단을 얘기한 겁니다. 제단. 이게 이 위에 뭔가 음식을 놓고 뭐 놓고 이렇게 제를 드리는 제단이었죠. 혹은 요 세 개를 그 받침으로 봅니다. 중국의 예전에 그 제를 올리던 그릇은 이렇게 다 생겼어요. 항상 다리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는데 제단 혹은 제사 때 쓰는 그릇이다 이렇게 그 큰 그릇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지금 문자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제단이라는 것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제 뭐 꽃봉오리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한자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저는 그 한자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을 절대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스승님한테 배우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한 것들을 그냥 제 설이죠, 제 학설이죠. 어쨌든 이건 그 제단인데 이 제단 원래는 그 제단에서 제사하자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단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한 집안이라면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를 하겠죠. 물론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제사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찌됐든 그 제사는 분명히 그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만 해도 이게 집안의 대표되는 사람이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갑골문 시대 때는 특별히 그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임금이 하늘에 그렇게 이제 대표로 제사를 지내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금이란 뜻으로 자꾸 쓰이니까 이 글자가 이게 아니 이건 제단인데 자꾸 임금이란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앞에 제사다라는 이런 보일시자를 붙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 보일시 자체가 이 보일시 있죠. 보일시 자체가 이게 제사 지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붙여놓으면서 이건 확실하게 제사 지내다라는 뜻이다 해서 이 글자를 무슨 글자라고 하냐면 제사 채자라고 합니다. 제사할 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자가 많아요. 원래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다른 뜻으로 쓰이면 그 앞에 뭔가 하나를 추가를 해서 그 뜻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글자들이 한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사 채자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걸로 봐서 처음에는 제사를 하다라는 뜻과 그다음 임금이라는 뜻이 공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임금이라는 뜻만 살아남은 거죠. 임금 제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볼게요. 아니, 그 다음 글자 보기 전에 화제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죠. 화제 자체가 신농시를 이제 가리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신농시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신농시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면은 염제라 그래요. 염제. 염제 신농시라 그러는데 그만큼 신농시 하게 되면 이제 불이거든요. 불. 그렇기 때문에 이 불로서 이렇게 그 임금의 상징을 삼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또 이 화재 또는 염제 이거 자체가 신농시를 대표하는 거다. 근데 이 신농시는 염제라 그러지 화재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조그마한 불이라면 염은 아주 불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을 가지고 임금의 이런 상징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좀 천자문다운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을 가지고 군대의 상징을 삼았고 보키 씨가 불을 가지고 임금의 상징을 삼은 거죠. 신농 씨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용용 스승사 불화 임금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용용 스승사 불화 임금제. 네. 그래서 네, 용사화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시로 가볼게요. 소시도 사망오제 때의 사람이죠. 소시는 이제 그 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하는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면은 소시가 새였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물론 이제 여기도 지금 계속 지금 사람이 아니죠. 처음에 용이 나왔죠. 그다음 불이 나왔죠. 그다음 이제 새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죠. 어찌됐든 새라는 거는 아주 신성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새한테 먹이를 주는 걸 또 풍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시한 그런 장례 풍습이었죠. 세조자다. 세조자는 원래 이게 이 갑골문에 보면은 새의 부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부리가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새가 이렇게 일어서 있는 옆모습을 그린 그런 표현이었는데 소전체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깃털이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그대로 가고요. 이렇게 간 글자가 지금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로 상형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조자는 새의 옆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세조자였습니다. 자, 벼슬관자 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글자죠. 집이 있고요. 집이 어디에 있느냐? 집 안에 이거 언덕붙자인데 언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언덕붙자는 아까 스승사 할 때 봤죠. 집 속에 언덕이 있다는 게 아니고 언덕 위에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갑골문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즉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런 집의 역할이 뭐냐? 높을 고자를 보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다가 집을 만든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전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벼슬관자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 백성들의 집은 이 밑에 있겠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백성들이 집이 있고 이 위에 관청을 지어 놓은 거겠죠. 임금 또는 이제 우두머리 그런 임금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그런 임금 혼자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뭔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뽑혀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근무를 했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집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이 집에서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집에서 일하잖아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벼슬 자체를 가리키는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벼슬 관자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그 집이라는 뜻을 좀 살려야겠어요. 근데 집은 집인데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무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뭔가 일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밥식자를 앞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밥식자를 이렇게 놓고 그대로 벼슬관자를 이렇게 써놓고서 본래의 의미, 집이라는 의미, 벼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집이라는 의미를 써놓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객사관자라 그러죠. 객사관.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의미예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집이라는 의미를 살려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벼슬관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조관이란 얘기가 뭐냐? 조관. 새로서 그 벼슬라는 그런 그 상징을 삼았다는 거죠. 조관이라는 게 물론 소시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서 이 벼슬라는 그런 상징을 삼았다. 벼슬의 상징을 삼았다. 그렇게 되겠죠. 소시라는 그 전설적인 뭐 신화적인 인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서 지금 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불 나왔죠. 그 다음 새 나왔죠. 전부 다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이 나옵니다. 드디어 인간의 시대가 되죠. 자, 인간의 시대가 된 게 바로 이렇게 사람 인자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지만 소전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쓰는 거 비슷하죠. 소전체를 보면 이게 머리예요. 이게 머리. 이게 이제 팔이고요. 팔. 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요거 뒷다리. 뒷다리 뭐 사람은 뭐 앞다리 뒷다리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게 팔이고 엉덩이 다리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엉덩이 이렇게 뒤로 하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옆모습이죠. 그게 근문. 갑골문에서는 요게 생략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요러고 인사하는 걸 옆모습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모습인데, 요게 소전체로 오면서 얘가 이렇게 직각이 되고 얘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직각이 되고, 그게 이제 사람 인자로 변했다. 사람 인자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과 사람이 붙어서 이거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을 그린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린 거고, 그다음에 이건 옆모습이고 사람의 앞모습을 그린 게 있죠. 정면에서 본 거. 정면에서 본 거는 여기 팔, 이거 다리, 이게 머리. 이거는 이제 사람의 앞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자는 사람의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옆모습을 그린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임금 황자입니다. 임금 황자 같은 경우는요, 여기를 보시면 요게 빛나고 있는 모습이죠. 빛. 이게 그 재단에 올리는 일종의 그 불을 형상화한 거죠. 근데 재단에 이렇게 세워놓는 불들이, 그게 아주 귀한 그릇이겠죠. 임금이 쓰는 그릇이겠죠. 거기에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나고 있는. 처음에는 이것이 빛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죠. 빛. 근데 이게 가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나타내요. 임금. 왜? 임금은 빛이 나야 되고, 이 백성들에게 항상 이 후광이 그냥 쫙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임금 황자로 쓰이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런 글자가 지금 소전체로 오면서는 스스로 자자가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자 이러기에 소전체 스스로 자자인데요. 전혀 뭐 원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회사에 오면은 이게 또 이 흰백자가 되죠.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모양은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임금이란 뜻으로 되다 보니까 본래의 뜻인 이렇게 빛나다라는 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앞에 요 불 있죠. 요 불을 앞에다가 붙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사전이나 찾아서 빛날 황자 찾아보시면은 불화자에 임금 황자가 딱 붙여진 이 글자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뜻으로 자꾸 쓰이다 보니까 본래의 뜻인 그 빛나다라는 그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불화자를 넣고 새로 빛날 황자를 만든 거죠. 임금 황자였습니다. 그러면은요, 인황이란 건 뭐냐? 사람으로서 비로소 사람으로서 그 임금, 사람으로서 그 임금의 표식을 삼은 거. 이게 누구냐? 황제다 이 말이죠. 황제다. 그 중국의 실질적인 조상, 그러니까 누를 황자 쓰는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금 황자 쓰는 황제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사람으로서 임금의 표식을 삼았다 이런 얘기고요. 물론 인황 자체가 천황, 지황, 인황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럴 거면 앞에서도 천황, 지황, 인황 이렇게 나와야겠죠. 갑자기 생뚱맞게 요거만 인왕이 나왔다는 얘기는 천황, 지왕이 먼저 나와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천지, 인왕 뭐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앞에서처럼 그 뭐를 잡고 이런 것처럼 사람으로서 임금의 표식을 삼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네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황. 자, 한 번 더 갑니다.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황. 네, 이렇게 해서 11차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요. 제공해드린 연습장에 항상 소전체로 연습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작업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연습하시고, 이게 조금씩 연습하면은 금방 연습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그거를 연습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 제공해드린 연습장으로 연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11회차 강의, 12일차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